한 달 전에 세웠던 목표가 어느새 흐릿해지고 있나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루는 어제와 똑같이 흘러가고 방 안에 널린 물건들과 쌓인 설거지를 보면서 내일은 정리해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결국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반복되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초에 직장인의 84%가 스트레스나 번아웃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응답했는데 이건 단순히 일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경고 신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정신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에요. 공간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럽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공간도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악순환이 시작되거든요. 실제로 최근 연구들을 보면 정리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결근율이 낮고 생산성이 13%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공간이 우리 뇌의 작동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환경심리학자들이 1980년대부터 계속 강조해온 내용인데 자연광이 들어오는 공간에 있는 환자들이 더 빨리 회복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바닥에 널린 옷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서 햇빛을 들이고 쌓여있던 설거지를 끝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뇌가 새로운 신호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조명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두운 방에서 하루를 보내면 자연스럽게 기분도 가라앉고 의욕도 떨어지는데 조명을 밝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공간 전체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샤워하고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좋아하는 향을 뿌리는 것처럼 자신을 돌보는 사소한 행동들이 자존감을 올려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 뇌는 환경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목표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방향을 잃은 배처럼 떠다니게 돼요. 왜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게 되는지 아세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삶에서 뭘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2025년 한 연구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직장인들이 자신의 일이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는데 이건 단순히 업무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왜 그 일을 하는지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거죠.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건지, 1년 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글로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목표 달성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엔 현실적으로 1년에서 2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 2개에서 3개 정도를 정하는 게 좋아요. 많으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국 하나도 제대로 못하게 되거든요. 이 목표들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 확인하면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매일 당신의 행동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어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세우고 며칠 만에 포기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2025년 남아프리카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최신 연구를 보면 새로운 습관이 자동화되는데 평균 59일에서 66일이 걸리지만 사람과 습관에 따라서 4일에서 335일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습관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훨씬 긴 여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게 시작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기, 물 한 잔 마시기, 침대 정리하기 같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흥미로운 건 아침에 하는 습관이 저녁에 하는 습관보다 훨씬 성공률이 높다는 사실이에요. 2025년 연구에서 임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정 시간대를 정해놓고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이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하려고 한 사람들보다 3.2배나 성공률이 높았거든요. 특히 아침 9시 전에 습관을 완료한 사람들이 78%나 성공했는데 이건 하루 중 의지력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아침이기 때문이에요. 하루를 구조화하지 않으면 매 순간 뭘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에너지가 소모돼요. 뭐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의사결정 피로가 쌓이거든요. 하지만 미리 하루를 계획해두면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로 이동할 수 있죠.
처음부터 완벽한 스케줄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딱 3가지만 정하고 우선순위를 매겨보세요. 중요한 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걸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운동은 건강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정신을 위한 필수 요소예요. 2025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유산소 운동을 하면 도파민 수치가 20% 증가해서 집중력과 기분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몸이 건강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뇌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운동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운동화 신고 밖에 나가서 10분만 걸어도 효과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싶을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피곤하고 귀찮고 내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진짜로 변화할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에 그냥 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과 내일로 미루는 사람의 차이가 1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내요. 자신이 세운 계획을 끝까지 실천하세요. 작은 실천들이 자기 신뢰로 이어지고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과거의 습관이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2025년 한 연구에서 습관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중간에 한두 번 빠뜨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발견했는데,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82%나 습관을 재확립한 반면, 자책하거나 새로운 시작점을 기다린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거든요. 어떤 날은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공간과 행동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어요. 왜 카페에서 창가 자리가 인기가 많을까요? 이건 인간의 뇌가 수백만 년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본능 때문이거든요. 뒤에 벽이 있으면 시야의 절반은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심리적 피곤함이 줄어들고,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거든요. 이런 원리를 당신의 공간에 적용해 보세요. 책상을 창가 쪽으로 옮기고 뒤에 벽이나 가구를 배치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녹색 식물을 배치하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 연구들을 보면 사무실에 식물이 있으면 생산성이 15% 향상되고 창의성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공간이 바뀌면 당신의 행동과 생각도 바뀝니다. 주변 환경을 목표에 맞게 설계하는 것도 중요해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책을 읽고 싶다면 침대 옆에 책을 두고,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냉장고에 건강한 음식을 채워두세요. 환경이 행동을 만들거든요. 나쁜 습관을 없애고 싶다면 그 습관을 유발하는 환경을 제거하는 게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독서 습관도 빼놓을 수 없어요. 책을 읽는 건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통찰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거든요. 2025년 트렌드를 보면 심리학, 뇌과학, 행동경제학 같은 연구 기반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매일 10페이지만 읽어도 1년이면 10권 이상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정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세요. 최근 80년 넘게 진행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를 보면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좋은 인간관계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목표를 공유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유지됩니다.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6%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일과 삶의 경계가 무너진 게 원인이었어요.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습관은 당신의 집중력과 에너지를 갉아먹거든요. 특히 10대들의 45%가 소셜미디어 때문에 수면에 문제가 생기고 40%가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는데, 이건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중 일정 시간은 휴대폰을 멀리 두고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휴대폰을 보는 대신 스트레칭을 하거나 창밖을 바라보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니까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강력한 도구예요. 하루 5분에서 10분만 명상을 해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천천히 느끼면서 잡념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완벽주의는 오히려 행동을 방해하거든요. 70%만 준비되어도 시작하세요. 실행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세요. 능력은 고정된 게 아니라 노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캐롤 드웩 교수의 연구를 보면 이런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도전을 더 많이 하고 실패해서 더 빨리 회복하고 결국 더 큰 성공을 거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습관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것도 중요해요.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습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5배 더 오래 습관을 유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흥미로운 건 결과보다 과정을 기록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몸무게 변화를 기록하는 것보다 운동한 시간을 기록하는 게 37%나 더 높은 지속률을 보였거든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평균적으로 59일에서 66일이 걸리지만 어떤 습관은 1년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엄청난 변화가 되거든요. 제임스 클리어가 말한 1%의 개선이 매일 쌓이면 1년 후에는 31배의 성장이 된다는 복리 효과의 원리를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뇌는 매일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있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연결을 강화시키거든요. 신경 가소성 연구를 보면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책임감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2025년 메타 분석 연구에서 체계적인 책임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8배 더 습관을 유지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친구나 가족에게 목표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거죠. SNS에 올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지키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거든요. 수면의 질도 중요해요. 2025년 연구들을 보면 수면 부족이 의지력과 자제력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들보다 건강한 선택을 할 확률이 30%나 낮았어요. 충분한 수면은 습관 형성의 기초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만성 스트레스는 전전두엽 기능을 약화시켜서 충동 조절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명상, 운동, 취미활동, 좋은 인간관계 같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서 규칙적으로 실천하세요. 영양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뇌는 우리 몸 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의 20%를 소비하거든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집중력과 기분이 개선돼요. 이제 삶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방을 정리하고 목표를 종이에 적고 오늘 할 일 3가지를 정하고 10분만 걸어보고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시작하면 돼요. 오늘 1% 나아지면 1년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